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 임평수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의 도시 용인시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두 분의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의원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 의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두 분이 이제 같은 지역구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당이 다릅니다. 오 의원님은 새정치민주연합, 조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 예전 같았으면 감히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기가 좀 어려운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예, 구대 의회에서 이제 왜 달라졌나 했더니 연정. 그렇죠. 연정.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당이 됐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싸우신다면서 소문이 들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네. 여야 구분 없이 용인 같은 경우는 네. 11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새정치가 7분, 그다음에 새누리가 4분이 있는데 여야가 함께 용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그러면 굉장히 친분이 두서우시겠네요. 네, 형님 아우로 아주 그전부터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시의원 할 때 또 예. 대학교 다니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잘 알고 지내던 뭐 형하고 사이죠. 의원님께서는 이제 시의원 하실 때 우리 오 의원님께서는 대학생이셨습니까? 네, 용인군 대학생 연합회장을 했었습니다. 두 분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 나는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한다. 아니면 에이 무슨 소리냐. 카페보다 역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해야지. 그쵸? 자,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카페냐 소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피냐 소주냐가 낫겠네요. 자, 하나 둘 셋. 커피. 커피? 뭐가 눈치 보셨어요? 커피가 나오십니까? 포장마차를 좋아했었는데 네네. 2011년도 대형 사고로 인해서 네네. 예, 저는 지금은 술을 못 먹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저도 워낙 술을 뭐 폭탄주 뭐 몇십 잔까지 마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간 이식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오 의원도 큰 사고를 그랬고 저도 또 간 이식해갖고 우리 둘째 거다. 그래서 전혀 술을 뭐 그냥 입에도 안 대고 이렇게 힘들죠. 도의원 생활하기가 뭐 술 한 몫 뺄래니까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봐요. 정치도 변해야죠. 요즘에는 정치도 저 시의원 할 때보다 지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술 좀 덜 먹. 예전에는 식탁을 안 약주도 주고. 많이 하셨잖아요. 담배 다 끊으셨습니까? 담배는 워낙 애들 때부터 안 피웠고. 애도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인터뷰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구대 의회에 연정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갑자기 막 연정 막 나가네요. 자, 남경필 지사가 본인의 핵심 공약인 따북 공동체 조성, 그리고 뭐 빅5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 또 대형 조례안들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정의 돛담배가 좀 잘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오세영 의원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빅5보다 이 따북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북 공동체가 어떤 건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따봉 공동체 지원 조례안은 이제 기존에 경기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보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공동체 보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적 경기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는 뉴타운 사업 등 도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로 도규모 단위의 도시 정비 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웃 간 화합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명을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과 전통,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복지,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사회적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뜻깊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 지역의 또 특색을 살려서 말이죠. 뭐 빅5 프로젝트는 이제 뭐 큰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에 뭐 도입하겠다 이런 프로젝트 같은데 지금 순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경기도는 2015년도에 그 6개 분야의 빅데이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경기도는 활용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한 제공 체제를 마련하고 도민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도와 도의 연정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의에서 아마도 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남길 지사가 공약을 내가 걸었으니까 또 많이 막 협조하고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잘 가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연정을 시작해갖고 지금 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연정이 새천년에서 좀 잘 받아주지 않아서 어쨌든 뭐 잘 이기호 통합부지사가 잘 또 도의원들과 우리 지사와 행정과 다 아우르면서 하면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왜 안 받으셨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저번에도 그 언론에 통해서 아시다시피 도의 그 도당의 중심이 또 내지는 국회의원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도의원의 역할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연정에 대해서 도의원의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이 이제 의원들이 부담감을 좀 갖뒀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예능으로 여쭤봤는데 다큐로 대답하시니까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연정 추진의 원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연정이 시작되면서 각 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연정에 대한 뭐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초반이긴 한데 뭐 장단점 하기 전에 내가 본 연정에 지금 점수는 몇 점 정도 한번 주고 싶으세요? 지금은 뭐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정이 시작된 게 사실은 이제 이기호 지사가 이제 그 취임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편성이 끝났을 때 부지사가 취임됐기 때문에 아마도 2015년도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시작 점수를 주신다면?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저희 사회통합부시사니까 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높은 점수다. 의원님께서는 이게 처음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성공해야 남지사님도 또 경기도가 또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잘 되리라고 보고 저도 또 뒤에서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후원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수를 주신다면 아까 높은 점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점수라기보다 잘 되길 바라고 그냥 후한 점수 중에서 잘 됐습니다. 높은 점수와 후한 점수 어떤 점수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임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또 중책을 맡고 계신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현안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법 개정, 주택 3법 개정, 그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등 도시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이 이제 회복세에 좋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내에서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뉴타운 산업에 대한 출구 전략은 8대의 노력으로 매몰 비용 지원 근거를 경기도 도시 및 주거 환경 조례에 마련하였지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도 보통세 1000분의 2 이상의 도시정비 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매년 한 100억 이상의 정비금이 적립되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그 도시 환경 위해서 재건축, 재정비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일단 무조건 문제는 돈, 예산. 도의원님들은 예산 확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정말 어렵죠. 이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도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그 기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 놔야 필요할 때 비용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와의 조금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도민을 위한 기금 꼭 적립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 의원님께서는 지난 연말에요. 또 상을 받으셨어요. 그 민주평통자문회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저기 의원님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표창이에요. 엄청난, 이게 어떤 상인가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설립된 범국민적인 통일기구입니다. 자문회에는 지역과 계층, 정파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계층을 통일 실현을 참여토록 적극 지원하며 평화 통일을 국민 속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는 자에게 의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데요. 제가 그 도의원으로 이제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이제 지난 8대와 이제 지금 9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가분한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수석을 다셨다. 후배님은 받으셨는데 선배님 받으셔야죠. 통일을 위해서 또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꼭 받으실 겁니다. 우리 또 조창희 의원님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현재 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또 오랫동안 농업에 직접 또 종사를 하셔서 또 애착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실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는 어떤 현안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나요? 저는 그 농정해양위로 갔습니다. 우리 용인이 다 도시화가 됐지만 제 지역구가 이선거구가 전부 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타 시도하고 대비해 보면 전북이 전남이 한 1조 됩니다. 1조 우리보다 배 정도 되고 딴 데는 뭐 10%, 20%, 뭐 15% 이상 되는데 전체 도의산 대비 우리는 3%뿐이 안 돼요. 이거를 5%까지 증액을 시켜서 경기도민이 지금 농사를 지시는 분이 FTA 등 중국과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5%를 계속 주장했는데 불구하고 세우지 않아서 뭐 12월 19일 날 삭발식까지 하면서 시위하지 시위를 했는데 뭐 삭발식 한 게 지금은 반영이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진짜 한 7,500억이 되도록 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우리 농정해양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3% 정도 된다면 굉장히 적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5%만 해라, 5%만. 예, 그럼 7,500원이니까. 많이도 안 받는 그렇죠, 5%만. 그래도 이걸 안 하고. 안 해주시면 또 삭발하실 거예요? 한 번 더 해야죠. 짧은 머리가 더 어울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또 최근에 또 구제으로 농가가 또 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 1월 10일 날 농정해양군에서 이제 뭐 원삼 두창리하고 배관 과자리에 이제 갔다 왔는데 사실 뭐 도의원들이 거기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된 건 없지만 격려해주고 또 뭐 선물도 좀 전달해줬는데 근본적인 이 구제역 해결이 사실 누가 어떻게 서울대 교수가 얘기해도 답이 없는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농민이 스스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백신 접종을 정확히 해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백신 접종을 하면은 한 70%, 74% 보지 못하고 한 26%는 그 만나마나 효과가 없걸랑요. 왜 관리를 철저히 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가축 예방 사업비를 124억을 이번에 작년도 대비 804억을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지속적인 그 저 소독과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농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게 하셔야,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지역구가 이제 용인시 처인구. 처인구 하면 용인시 전체 면적의 80% 차지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처인구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자, 지역구 현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세훈 의원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가 이제 57번 국지도권이 있어요. 지금 분당에서 평택간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국지도다 보니까 이제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보상비는 도비, 이제 건설비는 국비인데 아시다시피 4대강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 편성이 못 됐어요. 그 57번만이 아니라 경기도권에 있는 도로들이 사실은 그 개통이 아주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또 이제 고양해강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의 운항리 쪽에서 이제 광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포구급에서 모현 일산리 구간 6.6km가 중간에가 잘라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강주와 용인의 중간인 모현 6.6km가 중단돼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됐는데 요번에 그 하천 정비 쪽에서 이제 침수와 치수 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이 침수가 치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57억의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번 2015년도에는 22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담아져야 되는데 한 그 부분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담지를 못해서 지역민들은 빨리 좀 그 자전거 도로나 이런 고양해강 정비 사업이 되라고 하는데 그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침수 쪽으로 예산을 한 100에 한 80? 치수는 한 20 정도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진행 과정 쪽에서는 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고요. 뭐 조창희 의원님 지역구인 이제 덕성산업단지, 용인 테크노밸리가 사실 이제 입주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용인이 그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경제가 사실은 많이 그 드롭돼 있다,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용인의 넓은 땅에 처인구에 산업단지 유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올해부터 이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됩니다. 용인시가. 그런데 이제 기흥과 수지는 좁은 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인구는 넓은 지역에 학교가 없어서 사실 그 교통 해결 가장 중요하고 요번에 그래서 학교도 부족해서 그 3개 고등학교가 이제 개교가 됩니다. 2015년도에 그 진행되는 요번 고교 평준화 그 학교 시설, 그다음에 이 처인구는 그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에 학교가 오래돼 있어서 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이 부분이 가장 지역구의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지역 현안이 그냥 산재에 있네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오 의원님께서는 또 최근에 경안초 살리기 또 힘을 쓰고 계세요. 민관 협력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나 확보됐죠? 금액은 사실 뭐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5년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운영비가 없어지고 사업비만 주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제 경안초 운동본부 같은 경우가 살리기 운동본부가 운영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8대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경안천 그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개인적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이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일부 저희 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없애면 그동안의 어떠한 고생한 게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금액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맥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그 어렵게 사실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경안천이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팔당 상수원, 그 수도권 2,500만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류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아까도 뭐 처음에 말씀하셨죠. 용인시 의원을 또 역임하셨죠. 예, 용인시 의원으로 2선을 지낸 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정말 누구보다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으로 활동하실 때하고 이 도의원으로 활동하실 때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 많죠. 제가 시의원 98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면민 한 1,500명 이상 모셔놓고 면민 여러분, 제가 뭐가 시의원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약도 하고 선거운동도 참 엄청나게 많이 해가면서 했었는데 이제 도의원 딱 되고 전 야, 도의원을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혼자 생각해다 한번 건설과로 들어가 보자. 야, 도로 계획서가 돼 있는 것부터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갖고 오는 거 있고 없는 거 있더라고요. 비교한 일이다 82호 오산 송정간 도로 82호 도로인데 거기가 엄청나게 지금 1시간 이상 막히는 도로인데 이게 설계 계획 자체도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먼저 남사 사람들은 올해 될 거야, 내년 될 거야, 계속 속아왔는데,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5개년 계획에 그럼 누워서 이걸 하자. 이래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도록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아까 있으면 57번 국지도. 저것도 지금 2003년도에 45번 도로가 되는데 지금까지 정체 있어요, 저건. 이것은 아까 오 의원님도 했지만 덕성 사안단이 됨으로써 용인 사거리에 정체가 엄청난 일로 봐요. 눈에 보이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빨리 저걸 뚫어놔야 덕성 사안단과 매개체가 돼서 이게 좀 교통이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지금 얘기한 82번 도로 이 도로를 큰 거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조그맣게 무슨 지방도 23호 도로 뭐 이런 거는 말씀도 안 드리고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5개년 계획에 넣고 저걸 국지도를 국도로 바꿔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왠지 그 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마을 이장이 진짜 우리 동네 막 이거 막 진짜 급해가지고 막 크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해결해야 돼. 진짜 하나만 꼽으신다면. 그게 지금 덕성 산단은 빨리 우리 오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거는 빨리 된다. 8년 전에 제가 시의원할 때가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8년 동안 어제 11시 반에 티브로드 뉴스에도 덕성 3리 주민들이 나와서 막 울어가며 쫓겨나가지고 경매로 집이 다 날아가서 콘테이너 사시는 분들부터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아무것도 행위도 못하고 또 팔지도 못하고 건축도 증축도 못하고 지금 그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을 빨리 해야 된다. 땅이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하려면 이 덕성 산단과 이거보다 더 큰 산단을 빨리빨리 3개, 4개는 해야만이 용인시가 살고 미래 용인이 커지고 미래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게 있지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으면 일할 데가 없는데 집만 지고 살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산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단 안만 더 들어주면 우리 의원님 삭발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 조 의원이 삭발하는 모습을 안 보이기를 바라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의원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의원, 여야를 떠나서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십시오. 조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6개월 됐습니다. 도의원 된 지. 도의원 돼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하고 또 농업 예산이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질 않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우리가 한 5%가 될 수 있게끔 농업인들의 FTA 등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우리가 좀 짐을 덜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도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제 처음에 모실 때 당이 달라서 혹시 의견이 좀 싸움을 그럼 어떡하나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역시 경기도를 사랑하고 용인시를 사랑하는 거는 뭐 여기는 마찬가지다. 매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우리 경기도지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두 분에게 촉신타는 이야기, 약간 또 두 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마을 이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뭔가 너무 세밀하게 꼼꼼하게 다 지역 살림을 살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좀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좋으셨죠? 예. 자,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두 분 말씀을 고맙습니다.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잔하시죠. 네.